1팀의 김흥택입니다. 저희 팀의 주제는 메타버스 기술과 표준화 전략입니다. 발표드릴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팀을 소개하겠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메타버스에 IT 기업은 물론이고 DIT 기업까지 뛰어들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라고 하는 시공간을 초월한 확장 현실을 구축하거나 그 안에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입니다. 대중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기업들은 경제적 잠재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뛰어드는 것이 아닌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메타버스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메타버스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를 연구하기 위해서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팀의 구성 및 업무 분장입니다. PBL을 하면서 온라인, 오프라인 활동을 하였고요. 개인별로 주제를 선정하여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메타버스를 직접 제작하고 팀원들이 참여하면서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현재 팀원들은 메타버스에 들어와 있는데 보시는 것은 이미지로 뜬 거기 때문에 그 참여한 모습을 보실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콜럼버스는 대서양을 노조 건너가 아메리카 신대륙에 상륙을 했습니다만 21세기 인류는 책상에서 마우스를 클릭하면서 메타버스라는 신대륙에 상륙하고 있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IT 기술의 발달이고요. 그 패러다임의 변천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메타버스는 가상현실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데요. 가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또 다른 현실이라고 사전에서는 풀이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를 가장 잘 표현한 영화라고 평가받고 있는 레디 플레이어 원을 보시면은 현실과 가상 세계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밀결합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질로 구성된 현실 세계와 디지털로 구현된 메타버스 사이를 IT 기술의 발달로 볼 수 있는 디바이스들이 매개체가 되어서 현실과 가상 공간에서 정보가 능동적으로 교환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메타버스라는 단어는 스노우 크래시라고 하는 소설에서 유래되었고요. 그 소설에서 메타버스 관련한 키워드들을 정리하면 가상 공간, 사람과 콘텐츠가 만나는 공간, 아바타 등이 되겠습니다. 소설이 발표된 이후 특히 최근 들어서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다양한 플랫폼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기술이 판을 깔고 코로나19가 밀어주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메타버스는 보시는 바와 같이 초월과 현실을 의미하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용어라는 것을 다 아실 텐데요. 메타버스를 정리하는 키워드들을 보시는 바와 같이 나열을 했습니다. 메타버스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디지털 생활 환경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메타버스는 나를 중심으로 하느냐, 내 밖을 중심으로 하느냐, 그리고 현실을 중심으로 하느냐, 가상을 중심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분류할 수 있는데요. 이를 구현하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디지털로 구현이 가능하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에 디지털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시 분류하고 있습니다. 현재 만나보실 수 있는 플랫폼들의 종류들이고요. 실제 메타버스를 업무에서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특히 저희 팀원 중에는 메타버스를 업무에 실제 활용하고 계신 사례가 있어서 함께 담아보았습니다. 우하단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이런 분야들도 앞으로는 메타버스에서 구현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메타버스 관련해서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과거 인터넷 패러다임에 적극 참여하지 못해서 그 주도권을 잡지 못한 것을 반성하고 지금 시작하고 있는 메타버스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주도권을 장악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현재 메타버스의 기술 성숙도를 하이프 사이클 상에서 볼 수 있는데요. 현재를 거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이폰의 혁신 과정을 살펴본다면 그 답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메타버스를 작동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요소 기술 레이어를 보고 계신데요. 이러한 제각각 기술을 갖고 있는 메타버스 기업들은 자기 관점으로 이용자와 메타버스를 장악하고자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웨어와 메타가 되겠죠. 우측에서 보시는 그림은 글로벌 기업들의 기업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메타버스 관련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 생태계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성숙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겠죠. 미래 전략과 비즈니스 모델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나온 지 10년 뒤 그리고 20년이 더 흘러서 오늘날 그렇다면 앞으로 30년이 더 지난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메타버스를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표준화 관련 동향입니다. 자, 현재 보시는 것은 표준화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메타버스 요소 기술들입니다. 이 이후의 발표에서는 제가 가상세계와 메타버스를 같은 의미로 문맥이나 표현에 따라서 적절히 사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ISO IC 23005입니다. JTC1 SC29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MPEG-V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서비스 중심의 데이터 포맷을 표준화하고 있습니다. 표준의 구성이고요. 지금까지 추진해온 표준화 대상들입니다. 자, 메타버스 서비스 시나리오입니다. 먼저 가상세계에서 객체가 표현이 되고 가상세계의 정보가 현실로 전달이 되고 현실에서는 그 정보를 기초로 해서 이용자가 느낄 수 있는 감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구동기를 제어합니다. 이에 따른 현실세계 이용자의 반응은 다시 가상세계로 전달되고 반영이 됩니다. 가상세계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상세계 간에도 정보의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런 시나리오를 구현하기 위한 아키텍처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은 분야들에 대해서 표준화를 추진했고요. 가상세계에서 객체를 표현하는 방법, 정보가 전달되는 방법, 그리고 감각이나 효과를 표현하기 위해서 적응 엔진이나 구동기를 작동하는 방법들이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 세계에서 가상 세계로 정보가 전달되는 방법, 그리고 가상 세계에서 현실로 정보가 전달되어 표현되는 방법에 대한 예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표준은 ISO IC 23093입니다. 여기에서는 현실과 가상 세계에 연결되어 있는 사물의 자율적 서비스를 표준화하고 있습니다. 23093에서 정의한 아키텍처인데요. 1부터 5-까지 따라가면서 보시면은 아키텍처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메타버스와 현실의 사물 인터넷의 연동이 왜 필요할까요? 메타버스에 몰입하고 있는 이용자에게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 전달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용자 주변에서 지진이나 화재가 발생이 되었는데 이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큰일 나겠죠. 마지막으로 살펴볼 표준화 활동은 IEEE 2888 워킹 그룹입니다. 우리나라 산학계가 주도하고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네 분야에서 표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아직 미흡한 부분은 많이 있고요. 또 기술의 발달은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표준화는 계속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다음은 메타버스를 둘러싼 환경적인 측면에서 법적 그리고 정보보호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메타버스는 다양한 주체가 동시에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이슈, 분쟁이 발생 가능하고요. 그 양상 또한 달라질 것입니다. 메타버스 관련한 소송 사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양한 법적 쟁점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몇 가지만 정리를 했고요. 시간 관계상 하나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자와 운용자의 권리 관계가 상충될 수 있는데요. 이용자의 창작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자, 메타버스는 단순한 공간일까요? 메타버스는 디지털로 돌아가고 그 안에서 경제 활동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일이 벌어지면은 그 피해는 엄청나게 달라질 것입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메타버스를 정보보호 관점에서 들여다봤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중에서 몇 가지만 제시했고 역시 시간 관계상 하나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는 다국적 사용자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참여를 합니다. 실시간으로 개인정보가 생성되고 처리가 되는데 현실에 위치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도 풀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요, 메타버스 서비스에서 품질보다는 정보 보호가 더 우선순위를 높게 보고 있다라는 설문 결과를 인용한 것인데요. 이를 반영하듯 우측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메타에서는 정보보호 인력을 채용하는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기술제도 측면에서 발전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본 과제를 수행하면서 도출했습니다. 자, 실제 메타버스를 운영하시면서 느낀 점들을 열거한 것을 보고 계시고요. 기술적인 측면 그리고 메타버스를 둘러싼 환경적인 측면에서 발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몇 가지만 한 페이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 하나만 설명드리면요. 메타버스는 24시간 365일 운영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람은 생을 마감할 때까지 주변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합니다.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죠. 아바타가 나와 아바타가 다른 아바타와 그리고 메타버스에 있는 객체들과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정지됨 없이 또는 재부팅됨 없이 24시간 365일 운영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리기법이나 운영 규정들을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메타버스 시대는 이미 도래했고요. 그 효과는 제한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의 거품 단계에서 다음에 나타나는 나락 단계를 건너뛰거나 아니면은 그 깊이를 줄임으로써 우리가 기대하는 메타버스를 빨리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메타버스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비긴스. 각 철자의 의미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마지막 S. 지금 우리는 놀라운 미래를 준비할 때입니다. 기술의 표준화, 법제도의 정비,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을 경주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연스럽게 질문과 대답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분 정도 시간이 더 있습니다. 네. 뭐 질문 있으시면. 저는 아까 화면을 뵀던 4팀이죠. 아니죠. 3팀에서도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 마무리해서 우리 메타버스 비긴 할 때 그 비긴의 요 프로젝트 비긴이라는 요것도 이 과제 중에서 우리가 도출해 내신 겁니까? 라는 질문을. 아닙니다. 이거는 인용한 겁니다. 예. 여기 인용 출처. 질문 또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시간이 또 있으면 좀 많이 좀 알려주세요. 예, 아주 저기
아주 연구를 굉장히 아주 충실하게 하셨다는 느낌이 들고요. 뭐 앞에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이제 표준화 발전 방향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연구를 해보시니까 그 우리나라가 이제 기초적인 요소 기술도 있고 뭐 플랫폼 구현하는 것도 있고 뭐 거기에 여러 관련된 이런 뭐 사이버 보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표준화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데 좀 우선적으로 좀 우리나라에서 좀 포커싱을 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메타버스의 발전 양상을 보면은 메타버스를